네, 앞서 안철수 의원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넥스트 리서치가 MBN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24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후보 33.1%, 안철수 후보 23.6% 나왔다는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가 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후보 허은아입니다. 예, TK 이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 네. 마치고 지금 올라오셨는데 피곤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뭐 몸은 피곤한데 네. 즐겁습니다. 예, 네. 어제 연설의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역시 대구답다라고 느꼈습니다. 대구답다. 상당히 화끈하고 화끈하다. 그리고 회초리 드실 때 무섭고 그러면서 또 들으면서 합당해라고 하면 또 고개 끄덕여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에게 회초리를 자주 들었던 곳이 대구였고요. 그러면서도 지지해 주는 곳이 대구거든요. 네.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 연설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최고위원 이제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몇 위로 입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에 들어갈 수 네. 있다. 심지어는 1, 2위도 가능하다? 뭐 제가 이렇게 끝까지 선거는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얼음장 밑에도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흐름도 느껴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은 전임 1년도 안 된 지도부가 아니라 새로운 새 지도부가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 예. 또 당원들 보시기에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후보들의 리스크가 예. 좀 점점 더 이게 뭐지라는 의문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총선에서 오히려 좀 민주당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간판에 대한 생각을 좀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 어떤 예. 사람들이 어떤 지도부의 간판이 필요한지를 보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나 포용의 가치를 담아야 보수가 살고 그래야 윤석열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게 요지신 거죠 지금? 네, 제 연설의 요지입니다. 어제.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당에서 좀 일체해서 합심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른바 주류 세력이 최고위원이랄지 당대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싶은 거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지지율이 좀 낮은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또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그 부분이 헷갈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은 다양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네. 그 부분을 알고 기득권이 변하거나 아니면 좀 양보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귀담아 듣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당의 지지율 아니 정권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양함보다는 조금 한쪽으로 조금은 치우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의 그 지지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 여당이 앞으로 정부와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함을 다양함을 담지 못하면 그 건강함을 담지 못하면 저희는 뭐 총선에서는 필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영삼, 조수진, 김재원, 김병민 뭐 1, 2, 3, 4위가 이렇다. 뭐 CBS 조원 CNI 의뢰해가지고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한 것은 네, 사실입니다.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순위 선호도에 제가 있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여당이 정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총질 프레임으로 서로 비윤이네 친윤이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친윤 후보들의 그 선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분명히 얼음 밑에서 흐르고 있는데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또 이제 싸우기 전에 패장이 될까 봐 걱정합니다. 제가 아까 간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 저는 대구에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상위권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재 의원의 이런 분석도 일종의 프레임이다. 당원들이 안정적인 지도부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도. 예, 당원들은 안정적인 걸 원하시죠. 예. 그런데 원하시는 프레임은 친윤과 비윤이란 프레임을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도 그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인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고 그 과거하고 싸우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간판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요. 현실을 좀 직접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 변화의 징후들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좀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자인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을 이야기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선봉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이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이용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상하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대표와 대통령을.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까? 예,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게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보수의 핵심은 저희가 자유와 공정 그리고 헌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지금 뭐 여야 문제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학생들이 이 말 들었고 시험 치면 오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 구상 듣고 그거 듣고 입법안 만드는 것이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당장 국회의원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 지원 원서 내서 거기서 일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입법기관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싸우라는 게 아니죠. 네.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눈높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전당대회 그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전당대회 할 때만 당원이 주인입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정말 당원이 주인이고 100% 저희가 당원 선거를 한다면 공천권도 당원에게 돌려주자. 네. 기득권을 주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만 국민이 최고라고 하고 모든 기득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공약들 지켜나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특히 이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전략 공천 또는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공천 같은 게 있을 때 최고위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 지도부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그죠. 제가 이번에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상향식 공천. 그리고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 저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끼리 자유경선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전략 공천이 된다면 험지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뭐 그것도 2, 3주 전에 이름 있는 사람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또 지역에 대해서 정말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위해서라도 몇 개월 전이라도 먼저 가서 지역 위에 일하면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제 비판하고 제 의견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지금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이 논란인데 장해찬 후보가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좀 창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변명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기존의 그 웹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또 이름들 바꾸는 작업들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움직이시는 건데요. 네. 그런 물밑 작업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지도부의 그 자격하고 자질에 대해서 당원들은 묻고 있는 건데 지금의 행보가 정말 차기 청년 그것도 청년 최고위원의 모습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김기현 후보도 울산 땅 문제 이거는 황교안 후보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문제가 될까요? 그 부분을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연설이라던가 또 토론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개연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그리고 추후에 이재명 대표와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는 빠져나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속시원 해명을 빨리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뭐 후보들의 해명,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자꾸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라던가 또 제3자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언론인들한테만큼은 좀 충분히 납득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까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오래 못 버틸 것이다. 결국은 내년 총선은 김부겸이든 누구든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와 새 지도부가 협상과 대화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엊그제 본회의 때 느낌을 보면은 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감지는 됩니다. 흔들림이 분명히 보였고요. 그리고 38명 이상의 그런 그 흔들리는 표와 그리고 확실하게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체제가 방탄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재명을 위한 방탄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있더라도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이재명 체제가 바뀌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왔을 때 저희가 어떠한 것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 생각해 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체제가 바뀌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하죠. 불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당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못해서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이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버티고 있으면 사실 저희는 고맙죠. 땡큐.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싸우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빨리 수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사퇴하셔서 사법 리스크 벗어난 후에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국민 부끄럽지 않은 일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도 그게 낫다.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나오셔서 나 이렇게 정말 억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차후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도 더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인물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정순신 변호사는 거의 국민적 공분이 다 일치하는 지점이어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해명을 했단 말이죠.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옹호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국민들 화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연좌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에 지금 분노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폭도 학폭이지만 부모의 지위라든가 힘을 이용해서 학폭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게 정순신 변호사가 철저하게 그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입장에서 사건과 피해자를 바라봤다는 점이고 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좀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는 그 자격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예.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감싸주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을 때 그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말 어떻게 담아 넣으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고요. 우선 국회의원은 법조문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민심 살펴야 되는 거고 그 예.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아주 민감한 이슈 말고 또 다른 어떤 민감한 이슈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등용이 됐었고 대통령실에 그리고 장관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 그 검사 출신이 과거에 보니 조금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도 어떤 인사를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될까요? 이런 검사 중용에 관해서. 인사가 만사다 하고 모든 것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게 다 인사였기 때문에 예.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국민들이 우려하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면 그 점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요. 예. 그 시스템 자체를 뭐 없애버리는 것은 좀 더 좀 신중해야겠지만 국가 시스템은 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이기 때문에 뭐 잦은 변경 같은 건 의도치 않은 국민에 대한 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다. 라는 지점의 그 비판들이 많잖아요. 예. 그건 진짜 심각하게. 불편해하죠. 예. 사실은 사람들이 좀. 예.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예. 이제는 그 또 다른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는 검사 출신 중에 훌륭한 분들이 계셔도 그 인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제기하는.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네. 네. 그리고 뭐 서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책임지는 어떠한 사람이나 부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원에게 지지 호소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소신 정치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연설에서 용기 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국민 바라본다라는 말하면 너무나 뻔한 말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뭐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3년 동안에 의정활동했던 거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안에 포용과 자유 이 부분 생각하시고 다양성 담을 수 있는 허은하, 건강한 허은하, 당당한 허은하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때도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예, 네, 부끄럽지 않은 최고위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